자, 지금부터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한국 주도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된다는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내신 분은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최우석 이사장님이신데요. 이 최우석 선배님은 육군사관학교 28기, 그러니까 대학교 학번으로 따지면 68학번에 해당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남자이시고 또 군인이신데도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선배님께서 지금 대단히 의미 있는 한국 주도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한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초로 우리 최우석 선배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한국 주도로 진행할 아시아판 나토,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봉쇄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7월 28일 미국 상하원 연설을 통해서 중국을 해상 봉쇄할 것을 제안한 것이 최초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에 도달하는 수입 물자의 60%는 해로를 거치고 있으며 연안 해운은 그들의 남북 교통의 최주요 방편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 해군이 중국 해안을 봉쇄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교통망에는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라고 대중국 해상 봉쇄를 미국 정가에 제안한 바 있다. 그 당시에는 한국은 힘없는 초라한 나라였지만 미국의 지원으로 지난 70년간 성장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공산당 군대와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현재 한국은 육해공 해병대의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무기를 단기간 내에 대량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한국은 서방 진영의 병기창으로 성장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한국의 군사력과 첨단 기술을 중국의 팽창에 떨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위해서 나눠줄 의무가 한국에게도 생긴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 친미 국가로 돌아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 호주, 일본을 묶어서 한국 주도로 아시아판 나토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미 무기 체계의 대량 생산 능력을 상실하여 포탄, 미사일, 전투기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국가에 단기간 내에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조선 산업의 붕괴로 인하여 미국 해군력을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지원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나서서 미국 대신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을 주도하고 가입 국가에게 한국산 무기 체계들을 대량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군에는 노후된 K1 계열의 전차, FA-50 경전투기, K-55 자주포 등과 같은 노후 무기들이 많은데 이를 헐값에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하는 나라들에게 넘겨주고 한국군은 전략
신형 무기 체계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대 군인들 가운데 각 분야의 특기를 가진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훈련 교관으로 파견하여 각국의 군사 훈련을 지원하고 한국군과의 정기적인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각 국가들에게 전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문화가 다른 미국이 나서서 직접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전담하여 지원하면서 새마을운동까지 수출하여 각 나라의 경제 발전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람으로 치면 40대 한참 일할 나이에 들어선 셈이다. 과거에는 미국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여 국정을 운영하였다면 이제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중국 공산당의 팽창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계획을 미국에게 제안하면서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하고 또 아시아 각 국가에게 한국군 기지를 건설하여 아시아 방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맡을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한국 정부가 지불할 테니 대미 수출 관세를 최저로 낮춰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군의 군사 기지가 아시아 전역에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 공산품 수출 및 관광, 문화상품 또한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게 되므로 한국 기업들의 시장 확대되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도 한국산 제품이 저율의 관세로 수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큰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무기만 수출할 것이 아니라 외교, 경제, 안보가 융합된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할 때이다. 자, 국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역시 군사 분야에 또 군사 지정학 분야에 오랜 세월을 천착해 오신 전문가로서의 그 수준 높은 해안을 엿볼 수 있는 이런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실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많은 독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들어와서 열심히 의견을 남겨주시는 또 반대 진영의 화짱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무슨 뭐 텅 빈 머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아마 지금 북한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을 본인들의 원류다, 본향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생방송 스트리밍이 지금 아마 공포스러울 거예요. 괜찮아요. 공포스러워도 돼요. 그 여러분들 뭐 느낌 뭐 자율적인 거고 그거까지 제가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최우석 이사장님이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 봉쇄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죠. 사실상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서 진행되고 있죠?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제가 방송하는 방식을 좀 바꿨었죠. 글을 써서 한글과 영어로 같이 방송 녹화를 하고 또 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해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도 게시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으로도 보냈습니다. 자, 그럴 때 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면서 대통령 각하, 지금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많은 배들이 있는데 그들 배들 가운데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제조한 선박에 대해서는 특별히 높은 입항료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 가운데서도 중국이 제조한 배, 벌크가 됐던 뭐가 됐던 컨테이너가 됐던 중국이 제조한 배가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게 되면 고율의 통과료를 받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작년 11월, 12월 그쯤이 되죠. 벌써 지금이 8월 중순이니까 시간이 꽤 됐네요. 자, 지금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죠? 이미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제조 선박들은 항구에 들어갈 때마다 150만 달러, US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22억 원 되는데, 그러니까 항구에 들어갈 때마다 22억 원씩 150만 달러를 지불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 입장에서 그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자, 미국 서쪽으로 따져보세요. 캐나다 밴쿠버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시애틀이 있죠. 미국의 워싱턴주입니다. 그 밑에 오레건주로 나오면 곡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 곡물 저장고가 위치하는 포틀랜드라는 항구 있어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내려오면 LA라고 하는 엄청난 항구가 있죠. 자, 그러면 중국에서 만든 선박을 갖고 온 한 컨테이너 선이라고 하죠. 자, 시애틀에 와서 물건 내려 150만 달러 지불, 입항료. 그 다음에 포틀랜드 와서 또 150만 달러 지불. 또 내려와서 LA 항구 와가지고 또 150만 달러 지불. 자, 그러면 태평양 상에 있는 미국 항구 세 군데를 방문하게 되면은 자그만치 세 번이니까 450만 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22억 원, 22억 원, 한 66억 원, 내지는 뭐 67억 원, 이 정도의 입항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배를 소유한 선주 입장에서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아니 태평양 쪽에 미국 항구 세 군데를 갔더니 한 번에 450만 달러를 내야 돼. 선주 입장에서는 강탈당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어떠한 자각이 들까요? 야, 이거 다시는 이제 중국 배를 써서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한국산 컨테이너를 쓰고 한국산 벌크선을 쓰고 한국산 배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미 미국 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제가 그 얘기를 건의해서 됐다라기보다는 뭐 미국이 이미 자각을 해서 그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이나 그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중개들 지금 다 쫓겨났죠. 미국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일개 유튜버예요. 일개 퇴역한 안기부 공작관이 그런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얘기를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진 거야. 물론 이것을 전달해 준 분이 대단한 분이시죠. 객관놈이 뭐 저같이 진짜 뭐 못난 놈이 쓴다고 그걸 받아주겠어요? 아니지. 어떤 분이 그것을 전달해 주냐가 또 중요하지. 그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구 사이에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시골 촌놈이 보내는 건데도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 녀석이 그래도 제법 올바른 소리를 하네. 이러고 이제 보내준 거야. 누구한테? 해군성 장관한테. 그 다음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실에. 아니면 CIA, FBI 전부 다 후배들이니까. 자, 그렇게 보내니까 이 이야기가 먹힌 거 아니야. 그러고서 그거 실천하는 건 누가 해요? CIA가 했어요? FBI가 했어요? 아닙니다. 바로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입장을 통해서 그게 건의가 되고 그리고 확행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선주도 미국 땅에 들어가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의 배를 쓴다?
안 쓴다죠, 앞으로. 바보입니까, 손주들이? 항구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50만 불씩 뜯기는데 미쳤어요? 손주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저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었다.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저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 사실 요즘에 또 진행되는 게 뭐냐면요. 중국의 조선업에서 배를 만들 때 쓰여지는 엔진 있죠. 그 엔진이 대부분 한국, 일본, 독일산입니다. 그런데 한국, 일본, 독일이 그 선박 엔진을 중국에게 수출을 못하게끔 미국 의회가 법을 제정해서 이걸 다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미국에서 이게 이제 법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어떻게 돼? 한국이고 일본이고 독일이고 중국에다가 선박 엔진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못 만들겠죠. 자, 그러면 엔진 수출만 못하게 할까요? 다른 주요 부품도 수출 금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중국의 조선업이 멸망합니다. 중국의 해운업이 망합니다. 연달아서 중국 해군이 말라 죽습니다. 이거 보고 일석삼조라고 얘기하죠. 자, 대한민국에 무슨 연구소다, 외교부다, 국정원이다, 국방부다 이런데 전문가들 많다 그러지만 저처럼 이런 얘기 건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제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또 국정원 시절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상에서 보고서 하면서 맨날 흰종에다가 까만 거 쳐갖고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조치 및 검토하겠음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저는 안전기획부 시절부터 우리 보고서를 쓰는 거 보면서 항시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뭐 당대 최고의 보고서 전문가래 그러면서 써 갈리는 내용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검토 및 조치하겠음 아니면 조치 및 검토하겠음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야. 자, 그게 그러고 살아온 거야. 그런데도 나라가 안 망한 거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애국가 있는 얘기들처럼.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지금 최우석 선배가 지금 중국을 해상 봉쇄시켜야 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뛰어난 선견지명의 이 대원칙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미 70년도 더 전에 1954년 7월 28일 날 미국 상하 양원에 가셔서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얘기를 좀 인용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해상 봉쇄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주한미군 주둔비용 얼마 됐든지 간에 그거 다 준다 그래. 지금 한 35억 불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봐야 5조야 5조. 우리나라 형편에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지금 지방으로 어디로 우리나라 전국에다 지금 소비 쿠폰 얼마씩 뿌리고 있어요. 수십 조씩 뿌리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미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하는데 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 낼게. 너네도 쉬고 있어 그냥. 대신에 관세 좀 낮춰. 없애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뒷거래를 할 줄 알아야지. 자, 그러면 자 지금 100억 불을 갖다 낸다 하잖아요. 뭐 주둔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자, 그러면 35억 불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우리가 다 내. 그러고 남는 게 얼마야? 65억 불이죠. 그럼 65억 불을 갖고 어디다 쓸 거야? 쓸 데 많아요. 제주도 남서쪽에 알뜨르 비행장 과거 외정 시절에 바로 일본이 썼던 바로 그 비행장 활주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알뜨르 비행장을 다시금 이제 보수를 하는 거지.
한 6kg, 7kg 되는 대형 활주로를 깔아놓고 전 세계에 어마무시한 그런 대형 항공기도 다 이착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알뜨르 비행장 앞에다가는 준설을 해서 해군기지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야, 미 친함대, 태평양 함대 들어와. 어? 제주도 와가지고 여기 저 중국 애들 못 지나가. 여기서 지켜. 왜 그 지진 위험한 그 일본 요코스강이 왜 있어? 일로 와. 우리가 다 지어줄 테니까. 해서 제주도에다가 미국 제7함대 헤드쿼터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 남서 해안이 소위 말해서 철통 같은 요새가 되죠. 그럼 그것만 됩니까? 그때부터 제2의 하와이가 개발되는 거야. 그러면 다국적 기업들, 전 세계 호텔 체인망들, 각종 대형 센터들, 뭐 병원들, 학교들 대거 제주도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뿌려지는 달러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제주도는 제2의 하와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는 그러한 섬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목전에서 중국의 대련이 됐든 청도가 됐든 해남도가 됐든 중국 애들이 태평양으로 기어 나가려면 거기서 딱 지키고 있다가 모가지를 딱딱딱딱 잘라주면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 서해안에 흑산도 옆에 가고도라고 있어요. 그 가고도에도 한 4km 정도는 닦을 수 있거든요. 거기 활주로 닦는 거야. 활주로만 닦으면 뭐해? 항구를 또 만들어야지. 왜? 해군 공군이 와서 합동 근무를 해야 되니까. 어느 나라? 미국. 그럼 미 해군 공군이 가고도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영종도 옆에 덕적도라고 있습니다. 그 덕적도 옆에 그 작은 섬들이 있고 수심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쪽은 우리 지금 인천 영종도 공항처럼요. 이렇게 쌓고 메우고 해서 거기다 이제 덕적도를 갖다가 해군 공군기지를 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도 중국을 갖다 겨냥하는 대형 해군 공군기지가 들어서지. 자, 네 번째. 우리 서해 5도라고 하는 섬 중에서 지금 황해도 장산곶 바로 앞에 있는 백령도가 있어요. 우리 해병대가 있죠? 자, 거기도 지금 뭐 자연적인 그 자갈이 있는 그런 그 해안에 활주로가 있습니다만은 그 백령도에다가 한 4, 5km 되는 활주로를 닦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지스 어시오, 사드, 그 다음에 우리 천무 미사일 개통들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이가 고마울 거라고. 중국 애들은 막아주니까. 응? 그러면 백령도에다가 이지스 어시오 체계를 깔아놓고 우리의 천무를 설치해놓고 사드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중국 목줄에다 대고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그냥 인후부를 찔러서 숨을 못 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00억 불 우리가 다 낸다. 그래 낼게. 얘기하면서 지금 망해버린 우리 뭐가 있습니까? 건설업 있잖아요. 망해버린 또 뭐가 있어? 토목업 있잖아. 그러면 이 백령도, 덕적도, 가고도, 제주도에다가 새로운 해군 공군기지 설치를 하면서 망해버린 우리나라의 건설업을 살리는 거야. 망해버린 우리나라의 토목업을 살리는 거야. 그럼 누가 좋아요? 그 돈이 100억 불 우리가 다 낸다 그래서 미국한테 갑니까? 포스코 건설에, 대림 건설에, 또 대우 건설에 이런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회사에 이런 돈이 전부 다 뭐로 떨어져? 우리 기계 장비 사용료로, 우리 직원들 임금으로 다 우리나라로 다시 스며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대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무슨 소비 쿠폰 뿌린다고 대안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진짜 공부 못하는 돌대가리들이나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그러니까
돈 니들 응? 주한미군 분담금 우리가 내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주한미군은 말이야 전략적 유연성, 응? strategic flexibility 해. 당연히 중국도 견제하고, 다른 해외도 파병 나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민활하게, 기민하게 미국과 공동 대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로움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제주도, 가거도, 덕적도, 백령도에 그런 군사기지를 설치하면은 미군이, 미 해병대가, 미 해군 공군이 팬티바람에 쓰레빠 끌고 올 것 같아요? 전 세계 최고의 함정, 최고의 전투기, 최고의 폭격기, 최고의 미사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갖고서 백령도, 덕적도, 가거도, 제주도 배치가 되겠지. 거기다가 무인 잠수정 한 1000기 정도 만들어서 서해안에다가 쫙 깔아놓는 거지. 그러면 대련에서, 칭다오에서, 하이난다오에서 나오는 중국 해군들, 소위 모가지만 쳐들면 그냥 바로 날려버릴 수가 있겠지. 돈을 돈답게 쓰고 우리의 동맹인 미국한테 큰 소리 치면서 야, 관세 이리 좀 와봐봐. 얘기해서 얘기해서 그냥 까줘 좀. 싸게 좀 해달라고. 15%가 뭐야. 대외적으로는 15% 한다 해놓고 야 1%만 해. 응? 이런 식으로 뒷거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뒷거래라는 거는. 응? 3,500억 달러 바치고 저 좀 살려주세요. LNG 1,000억 불 추가로 또 살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뭐 정통성을 좀 부여해 주세요. 미국 애들이 미쳤어요. 그런 말을 듣게. 제가 지금 미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최우석 선배님 얘기가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이게 아시아판 나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러나 하늘이 허락하시겠죠. 하늘이 허락해서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현실화될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